시작할게. 우리 DNA 저번에 DNA, RNA 두 개 합쳐서 핵산 이런 얘기 했었고 그 핵산의 단위체로 뉴클레오타이드 얘기했었어. 그리고 DNA와 RNA는 다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당염 뉴클레오타이드가 인당 염기로 되어 있는데 당이랑 염기가 DNA는 조금 다르다고 했어. 조금. 그 얘기 그리고 DNA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게. 발견한 사람은 왓슨이랑 크릭이라는 과학자야. 그 사람들에 대한 과학사 좀 영상을 찾아왔으니까 그거 한번 얘들아 이거 보여? 선생님이 실수할 만하지? 옛날에는 다 이렇게 불렀어. 요 그 박사님도 틀인 거야. 틀딱인 거야. 봐봐. 아데닌, 구아닌은 똑같아. 근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타이민으로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티민이라고 돼 있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읽었어. 우리 중간 부분까지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왔었던 DNA의 구조에 대해서 나왔었지.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인당 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이 종류가 디옥시리보스라고 했어서 그 DNA의 D가 디옥시리보스의 D야.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고 염기는 ATGC로 되어 있다. 그런 게 쭉 한 줄이 생기면 그거에 딱 짝꿍이 되는 애들로 A면 T가, T면 A가, G면 C가, C면 G가 이렇게 배열이 쭉 되면서 걔네들이 막 배에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가 DNA의 구조다라는 얘기였어. 뒷부분은 그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누가 어떻게 발견했냐라는 얘기인데 왓슨과 크릭이라는 과학자, 20대 30대 과학자가 이 구조를 발견해냈고 그 구조를 밝혀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뭐 로젤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 몰랐어.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그러니까 2학년 때 생명과학 1에 들을 텐데 그때 요 DNA라는 얘기 또 나와. 또 나오는데 그때 왓슨과 크릭이 발견했다라고 이제 교과서 한 줄로 나오는데 그냥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막 그 DNA 구조 왓슨과 크릭 이런 거 쳐봤더니 이 로잘리는 플랭클린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이 일화는 되게 유명해 진짜. 이 로잘리는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사진을 찍은 걸 물론 왓슨과 크릭이 그 사진을 해석을 못했다면 DNA가 이중나선 구조라는 걸 몰랐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 사진 안 찍었는데 남의 사진 찍은 걸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건데 그래서 좀 얘기가 많지. 음.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추천해주고 싶은 건 영어 이 사람과 관련된 책이 있어. 물론 선생님이 막 이제 여성의 지위를 막 상승해야 된다, 뭐 여성과 남성 평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나는 좀 싫어하고 그런 거는 물론 정치적인 얘기 갑자기 돼서 좀 미안한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요 과학자 로잘린드 플랭클린과 DNA 요 책 고등학교 때 읽고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 이게 과학책이 어떻게 재밌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과학책이 아니라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DNA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그리고 로잘리는 플랭클린의 그 자서전 같은 느낌의 역사책이거든. 그래서 읽으면 되게 재밌을 거야. 막 역사 덕후들 있잖아. 그런 사람은 과학이랑 우리 DNA 나온 거랑 좀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어. 지금 보면 이게 435페이지짜리거든. 엄청 길어. 근데 435페이지라는 게 안 느껴질 만큼 진짜 금방 읽을 수 있어. 되게 재밌고 780g이야. 이게 양장본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겉표지가 두꺼운 걸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확 때리면은 둔기야 둔기. 개 아플 거야. 어쨌든 잡설이었고 재밌어. 그래서 이거 사라는 건 아니고 도서관 같은데 아마 이거 빌려줄 거야. 요새 근데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문이 안 열지. 그럼 뭐 이북 같은 거 빌릴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코로나 시국 끝나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네. 고1은 이제 독서한 기록이 학생부에 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고2까지만 이제 독서 기록이 학생부에 써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제 학생부에도 안 쓰는데 독서할 필요 있나? 나 독서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너네들이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더 독서 안 한다. 나는 고등학교 때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정도만? 뭐 정 안 되면 두 달에 한 권? 아니면 방학 때 한 두세 권씩 읽는다? 그 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고등학교 때 책 안 읽으면 그 이후에 책 읽기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은 뭐하지만 선생님도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야. 물론 소설책, 웹소설 뭐 이런 거는 많이 읽어.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좀 뭔가 인문서적 아니면 과학서적 이런 좀 있어 보이는 책들은 아마 나도 1년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하는 것 같아. 절판이네 절판. 아마 새로운 뭔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재밌어. 그러면 난 추천해. 읽어보면 좋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DNA와 관련된 영상 한번 좀 봤어.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책 읽으면 좋을 거, 책 읽어보면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할 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신소재 어디 있냐? 잠깐만. 음. 급하게 오늘 책을 안 가지고 왔네. 우리 교과서 72페이지. 거기 보자. 72페이지. 우리 저번 시간에 신소재에 대해서 했는데 근데 그 신소재에 대한 과학적 원리는 별로 막 나온 게 없었어. 그냥 이런 신소재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생활에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거든. 교과서 72페이지 전까지는. 근데 이 교과서 72페이지부터는 신소재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우리 교과서에 나온 두 가지, 초전도체랑 그래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꼭 봐줘야겠지. 뭐라? 잠깐만. 여기 있다. 펜이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초전도체 그래핀 요거의 과학적 원리와 그리고 쓰임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줄 필요가 있어. 볼게. 초전도체는 우리 그때 수업 끝날 때 아주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이야. 당연하지. 근데 그 초전도 현상이 뭐냐 하면 일정 온도 이하가 되면 그 물질의 저항이 빵이 되는 애래. 그런 애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애들이 초전도체야.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 교과서 72페이지에 왼쪽 그 날개 부분에 보면 마이스너 효과라는 애가 있어. 마이스너 효과. 그래서 그게 마이스너 효과가 물론 읽어보면 뭔지 알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요런 초전도체가 있어. 요런 초전도체. 요런 동그란 거. 얘가 초전도체라고 할게. 이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뭐 몇 도가 될지는 물질마다 다르지만 뭐 마이너스 뭐 한 200도씨라고 쳐볼게. 굉장히 낮은 온도. 한 마이너스 205도 50도씨라고 할게. 마이너스 250도씨. 굉장히 낮은 온도. 요 정도쯤 이게 이제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하는 애인데 요 임계 온도보다 낮아지면 마이너스 250도보다 영하 250도보다 낮아지면 예를 들면 한 마이너스 251도씨 요 정도쯤 되면 이 물체의 저항이 0이 된대. 저항이 0이 된다라는 소리는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닐 때 막 이렇게 거침없이 돌아다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가 만약에 흐른다면 전류가 원래 손실이 있어야 되거든. 저항이 있으면. 근데 저항이 0이다 보니까 손실이 없어. 전류가 계속 흐르는 거야. 멈춤없이 계속 흘러. 전류가 계속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들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야. 오른 나사의 법칙. 오른손이야, 오른손. 오른손. 요거 할 줄 알지? 지금 아마 카메라라서 좌우 번전이 돼 있어서 너희들은 왼쪽으로 보이겠지만 아니 오른쪽으로 보이나? 오른 나사의 법칙. 지금 쌤 오른손이야. 요거 이렇게 쥐면은 요 쥐인 게 전류의 방향이고 요 엄지가 가르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거 아마 배웠을 거야. 오른 나사의 법칙. 아마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여기가 N극, S극이 돼. 자석이 되는 거야. 자석. 그래서 얘가 그냥 초전도체였는데 자성을 원래 띄지 않았는데 특정 온도, 임계 온도 이하가 딱 되면 그러면 얘가 자석이 되는 거야. 전류가 이렇게 계속 흐르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런 식으로 자석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 자석을 둬. 이 초전도체 밑에다가 임계 온도를 딱 만족하는 자석, 이 초전도체에다가 자석을 둬. 여기를 S극, N극이라고 할게. 그러면 S극, S극 두 개가 똑같은 극이잖아? 그럼 서로 붙나? 떨어지잖아. 청력이 발휘되지. 자석도 N극이랑 붙으려는 게 S극이잖아. N극이랑 N극 두면 떨어지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 초전도체도 밑에 자석을 내면 이렇게 붕 뜨는 효과가 있어. 그게 마이스너 효과야.
아마 책의 마이스너 효과에는 이게 아마 반대로 돼 있을 거야. 요 초전도체 위에다가 자석을 둔다라고 돼 있거든. 근데 뭐 그게 그 소리야. 똑같은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마이스너 효과다. 이 마이스너 효과를 일으키려면 요 물질이 초전도체여야 되고, 그리고 그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임계온도 이하가 되면 진짜 왠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물리 1에서 배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석이 돼서 붕 뜨게 된다. 그런 얘기 지금 방금 했어. 초전도체. 그래서 방금 말한 거야.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아. 전력 손실이 없어. 그럼 전류가 계속 흐른다고. 그러면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붕 뜰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초전도체 이용, 어디에 이용되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우고, 어디에 이용되는지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붕 뜨잖아. 붕 뜨면 마찰이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쓰이는 게 자기부상 열차야.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한 거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핵융합 발전이라는 게 있어. 요것도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초전도체 이용해서 이게 아마 나중에 2학기 때 배워. 핵융합은 뭐 우리 이미 배우긴 했지. 수소 핵융합 반응 이런 거 배웠는데, 핵이랑 딱 만나야 돼. 강하게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강하게 만나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켜가지고 땅 부딪혀야 돼. 굉장히 빠른 속도가 무슨 뭐 우리 집에서 저쪽 뭐 다른 집까지 이렇게 막 달려가는 그런 빠른 속도가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야. 그 빠른 속도를 만들려면 가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가속을 시켜줘야 되려면 그만큼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 그만큼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마찰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마이스너 효과? 미안해 수정할게.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 자기부상 열차가 그 얘기고, 핵융합 발전은 아까도 말했지만 강력한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잖아. 초전도체는 전류가 계속 흐르니까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강한 자기장이 세다는 거 그만큼 자석의 힘이 세다는 거거든. 그 자석의 힘으로 애를 막 가속시켜. 힘을 많이 줘야지 가속이 빨리 되잖아. 그래서 그 강한 힘으로 입자를 가속시키고, 그래서 핵이랑 핵을 땅 부딪히게 만드는 거, 그게 핵융합이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부상열차, 아까 말한 그 마이스너 효과로 붕 떠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찰 없이 달릴 수 있는 열차인 거고, 그리고 초전도 전력 케이블이라는 거 있어. 요거 정도는 좀 기억. 잠깐만. 그치. 내가 아까 말한 게 입자 가속기였어. 미안해. 이 입자 가속기였어. 초전도체가 만드는 강한 자기장으로 입자를 가속시키는 장치. 그게 입자 가속기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핵이랑 부딪히게 해서 화학 반응 일으키는 거. 핵융합 발전이야. 그리고 초전도 전력 케이블 요 얘긴데, 아까 말했지만 초전도체는 전류가 막 흐르면 이때 저항이 없어서 전류가 계속 흐른다고 했어. 저항이 없어. 임계온도 밑으로 내려가면 저항이 0이 돼. 그 이유는 그 원리를 이용하면 정말 굉장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 그냥 전선으로 쓰는 건 뭐 구리선 이런 것들이야. 구리선 열을 계속 보내면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엄청나게 뜨거워지거든. 그래서 전선 같은 거 만져보면 뜨거워져. 굉장히 열을 보내면, 굉장히 전기를 많이 보내면 뜨거워진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손실이 있다는 거야. 열로 손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전선을 만들면, 그러면 저항이 0이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손실되는 에너지도 없어. 굉장히 큰 전류를 발생시키고 이동시킬 때, 그때 에너지 손실이 없는 엄청난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전선의 이름이 초전도 전력 케이블이야. 근데 그러면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올 때 다 이 초전도 전력 케이블을 이용하면 전력 손실이 없겠네? 엄청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얘가 비싸가지고 발전소부터 우리 집까지 이 전선을 깔 수가 없어, 이걸로. 그래서 뭐 그런 한계점이 있어. 나중에 2학기 때 배울 거야. 여러 초전도체 이용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봐. 그래서 초전도체 과학적인 원리도 잠깐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런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초전도 현상은, 초전도체는 항상 임계온도 밑으로 내려가야 돼. 어떤 특정 온도 밑으로 내려가야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실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마어마하지. 우리 그냥 요런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테레비에 있는 전선 아니면 요 모든 전선들이 다 저항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손실되는 에너지도 없을 거고, 그러면 전력 손실이 없으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보존이 되겠지.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지하철도 다 바뀌겠다. 지하철도 지금 막 레일에 다 깔려 있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전기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지하철이 갑자기 다 붕 뜨겠네. 붕 떠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겠네. 자기 부상 열차가 되는 거야, 지하철들이. 그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얘기들. 손실되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아까 말했던 자기부상 열차가 상용화가 될 것이다. 지하철이 다 붕 뜰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핀이야. 그래핀. 오늘 할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 초전도체랑 그리고 그래핀. 이 그래핀은 뭐냐면 간단해. 여러분들 연필에 있는 흑연 있잖아. 흑연은 내가 아마 저기 공유결합할 때 얘기했을 거야. 요런 판때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쌓여있는, 여러 겹 쌓여있는 게 흑연이고, 그리고 요 사이를 막 이제 자유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가지고,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고체일 때 전기가 통한다. 이온결합이랑 공유결합 얘기할 때 말했잖아. 고체일 때 다 전기 안 통한다라고 했었는데, 흑연은 고체일 때 전기가 통하는, 금속을 제외하고 고체일 때 전기가 통하는 몇 안 되는 예외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흑연 얘기했었는데, 그 흑연에 요 판때기 있잖아요. 요 판때기 하나. 요걸 우리가 오늘 배울 그래핀이라고 해. 그러면 그래핀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핀을 어떻게 만드냐면, 요 흑연이 여러 층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 흑연을 살살 한 겹씩 이렇게 슬라이스 하면 돼. 이렇게 얇게 썰어주면 돼, 흑연을. 근데 얇게 써는 건 불가능해서 테이프를 가지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거야, 샤프심을. 그러면 거기에서 테이프의 한 겹이 딱 뜯어내지는데, 그 한 겹이 바로 그래핀이야. 근데 그래핀이 선생님이 검색을 해보니까 50mg에 50kg 아니야, 50g 아니야, 50mg이야. 그러니까 50g에 하나 둘셋 0.0005g 하나 둘셋 0.05g 0.05g에 50만 원이야.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너네 몸무게 몇이야? 60kg에 50, 60kg 하잖아, 대충. 그 50, 60kg이 아니라 60kg이 아니라 너네들을 1000분의 1로 나눠. 그리고 또 거기에서 1000분의 1로 나눠. 그러면 50mg이 돼. 그게 50만 원이래.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그래핀. 그래서 요걸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말했듯이 요 샤프심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으로 되어 있는 샤프심을 이렇게 테이프로 뗐다 붙였다 하면 요 한 층이 딱 떨어져 나가. 그게 그래핀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왔거든. 영상을 준비해왔어. 어떤 영상이냐면 그래핀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영상이야.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 근데 영상이 좀 끊기지. 인터넷 속도가 빠르면 좀 안 끊길 수 있는데, 아닌가? 안 끊기나? 모르겠네. 그래서 선생님이 요 그래핀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 심 재료가 흑연인데, 흑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래핀의 한 장이 여러 개 이렇게 겹쳐서 흑연이 된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추출해내면 그게 이제 그래핀이 되는 건데, 그 한 장에 이제 새로운 특성들이 많이. 요거 하나만 볼게. 지금 요게 요 한 장이 그래핀이야, 그래핀. 그리고 요런 게 여러 층 있으면 그게 흑연이야. 이게 그래핀인데, 지금 그래핀 요 검은색이 다 탄소야. 탄소가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막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요 탄소 검은색 있잖아, 검은색. 요 검은색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팔이 몇 개 뻗어 있니? 이거 중요하니까 좀 얘기 좀 해줘. 팔이 몇 개 뻗어 있어? 요 검은색 하나에 3개 뻗어 있지, 3개. 맞아. 우리 이거 배웠잖아. 탄소는 팔을 몇 개 뻗는 애라고 배웠어, 그때? 탄소는 팔을 원래 4개 뻗는다고 배웠어. 고마워. 석훈아, 고마워. 4개를 뻗어. 왜 4개를 뻗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그래서 8개를 만족하려면 4개를 더 받아야 돼. 원래 4개 있었는데 4개가 더 필요해. 그래서 팔을 4개 뻗는다고 했어. 옆에서 뺏어오려고. 그런데 그래핀은 정말 특이하게도 팔을 3개를 뻗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가져왔어. 공유를 했어. 그러면 나머지 한 해가 있겠지. 4개 중에 3명이 공유 결합을 했어. 그래서 6개가 확보가 됐어. 그럼 나머지 하나도 어디 딴 데에서 뺏어오면 되는데 지금 팔이 3개밖에 없어. 그럼 한 명 놀잖아. 얘 하나 놀지. 그럼 얘 하나 어떻게 되냐?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말은 얘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다. 자유전자가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요 하나 때문에 자유전자. 그래서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이거 딱 보고 팔이 3개잖아? 팔이 3개면 아 전기가 통하는 탄소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이렇게 팔이 3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팔이 4개가 뻗어 있는 애야. 팔 4개가 있어.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고체일 때는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안 통한다. 그거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팔이 3개이냐 4개이냐에 따라서 탄소, 그러니까 흑연이나 그래핀이나 다이아몬드나 전기 전도도의 차이가 있다. 그거 기억 좀 해줘. 맞아볼게. 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낸 것을 그동안에 이제 한 일이죠.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스카치 테이프로 실험을 했다라는 건데 저게 진짜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보여주려고 저런 식으로 지원을 한 건가요? 실제로 저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김필립 교수님도 계속 그런 일 하셨고 안드레이 가임도 똑같이 그래핀을 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연구를 했고 다만 저 친구들은 좀 인내심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한 층씩 띄어내다 보면 실제로 한 층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찾아낸 거죠. 사실은 이런 실험이 지금도 많은 저희 실험실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실험실에서 실제로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 그래핀을 축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그래핀을 지금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질의 그래핀을 뽑아내는 데는 스카치 테이프를 해서 했을 때 좋은 게 나온다는 게 아직까지도 그 실험실에서 많이 되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가루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그냥 이렇게만 해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건 아니고 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중에는 원자 한 장으로 분리가 돼 있는 그래핀을 찾을 수가 있는 데서 이제 나오는 거죠. 흑연에 얼마나 많은 층이 있습니까? 그거의 한 층이 그래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보통 흑연 저희가 이런 연필 뭐 이런 가루를 보더라도 그래핀 숫자로 치면은 약 한 10만 장, 한 10,000장 그 정도 있겠네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스카치 테이프로 뽑아낼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 정도는 한 장 정도 원자 한 장도 뽑아낼 수 있다는 것들이 떼어내야 돼서 이분들이 했던 거야. 실험들을 통해서 발견이 비싼 됐던 거고. 것이죠. 네.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우연히 영감을 받아서 아주 뭐 작은 시도 끝에 발견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위인전에서 읽던 정말 우연히 얻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신기하고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머나 나도 과학자가 될 수 있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연필과 이 테이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물질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발견한 그 물질이 201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과연 테이프와 이 연필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바로 노벨상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먼저 하나 모르겠어요. 발견. 네. 우리 이분 어린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오, 자, 이 사람. 연필을 칼로 깎아서 이 흑연을 만든 다음에 이걸 테이프에 붙인 다음에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면서 얇은 막을 만들었더니 이게 바로 그래핀이 탄생하게 됩니다. 흑연을 이용해서 아까 그 이제 이런 걸 만드는 네,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의아하네. 왜요? 전혀 예상 못하셨어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이 두 개로도 그런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과학인지 몰랐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과학은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그래핀 얘기 좀 해봤어. 그래서 오늘 나온 그래핀 그리고 초전도체 요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핀 조금 정리할게. 아까 육각형 모양으로 돼 있었지 그래핀. 육각형 모양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걔네들이 팔에 3개를 뻗고 있었어. 육각형이니까 팔에 3개를 뻗고 있어야겠지. 그런 애들이 한 층으로 되어 있는 애들. 그게 그래핀이다. 그리고 그래핀은 사실 굉장히 뭐 여러 군데 쓰이고 있는데
얘가 왜 설명이 됐냐면 왜 신소재로 설명이 됐냐면 아까 아이고 아까 전기가 잘 통한다고 했잖아. 그래핀 자유전자로 전기가 통한다고 했잖아. 근데 전기가 진짜 잘 통한대. 그래서 규소로 만든 반도체보다 약 100배 이상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르대.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강철보다 200배 이상 단단하고 구리보다 13배 이상 열을 잘 전달하는 특징이 있대. 아무래도 육각형 모양으로 돼 있잖아. 이 뭐 벌집 구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딱딱해. 그리고 이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뭐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멍이 거의 나노 사이즈야. 나노 사이즈. 원자 하나가 통과할까 말까 하는 사이즈야. 그런 애들이 지금 촘촘하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엄청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거든. 굉장히 단단하다. 그 얘기하고 싶고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 그래핀으로 옷을 코팅했더니 모기가 절대 물 수가 없었대. 이 모기침이 이 구멍을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모기에 절대 물리지 않는 옷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래핀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런 코팅을 하면 솔직히 수지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그래핀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소재로 소개가 된 거야. 투명하고 면적이 늘어나거나 휘어지지 않고 전기적 성질이 변하지 않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책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요런 데 많이 쓰인대. 그래핀. 요게 에너지 전극 소재, 초경량 고강도 소재, 투명 디스플레이 소재, 그리고 인쇄 전자 소재, 차세대 반도체, 그리고 방열 소재 등등등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 그래서 소개가 된 거야. 뭐 이런 애들 그래서 그래핀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다. 그냥 너무 요까지는 볼 필요 없고 그냥 그래핀의 성질 그리고 왜 그래핀이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가 그런 얘기들 기억을 좀 해줘. 한번 그냥 책 쭉 읽어봐. 이 부분은 전에도 말했지만 요 신소재 3단원은 문제 하나 정도 낼 것 같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부분만 공부하면 그렇게 뭐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 요 단원은. 그래서 그래핀 걔네들의 장점과 단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쭉쭉쭉 뭐 말이 주저리 있는데 어쨌든 이 신소재의 과학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걸 쓰니까 우리 생활이 진짜 윤택해졌더라. 생활이 되게 좋아졌더라. 그 얘기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신소재를 만들 때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정말 이제 막 잘 설계된 신소재가 있는가 하면 그냥 자연에서 요런 자연 성질이 있었네. 그럼 요거랑 비슷한 물질을 만들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든 그렇게 해서 만든 신소재들이 있거든. 그래서 뭐 벨크로 테이프, 흔히 말하는 찍찍이라고 부르네요. 찍찍이. 그래서 요런 독고마리 열매라는 애가 있는데 나도 처음 들어봤어. 독고마리 열매. 얘가 되게 갈고리 같은 모양으로 돼 있대. 그래서 찍찍이도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본 거야. 원래 찍찍이가 되게 거칠거칠하잖아. 그 표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갈고리 모양으로. 그래서 다른 쪽이랑 이렇게 착 찰썩 갈고리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잘 고정될 수 있게. 이게 찍찍이의 원리래. 자연을 모방해서 만들었대. 그리고 선생님이 어제 잠깐 말하긴 했는데 요 홍합에서 만든 수중 접착제 요거 만든 교수님이 맨날 회식으로 홍합 먹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고 그리고 얘의 특이한 점은 우리 수술할 때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접착제가 안 붙을 수가 있어. 피 때문에. 근데 이 수중 접착제를 사용하면 피 같은 거 수술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붙일 수 있는 거야. 살 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그냥 꼬맸었다면 이 수중 접착제를 이용하면 피부랑 피부를 그냥 붙여가지고 꼬매지 않아도 수술에 굉장히 뭔가 이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사용하면. 모르포텍스 섬유라고 요런 모르포 나비의 그 요런 날개를 본따 가지고 여러 층과 얇은 막의 격자로 되어 있는 요런 모르포 날개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새로운 섬유 모르포텍스 섬유라는 것도 발견해냈대. 뭐 이런 것들 자연을 모방한 소재 얘기 나왔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 조상들이 발견한 신소재 사용했던 신소재 얘기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그냥 읽어봐. 이건 굳이 왜 이렇게 신소재 파트에 강조를 안 하냐면 이게 그냥 다 그런가 보다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 뭔가 이런 과학적인 원리로 인해서 이런 신소재가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원리들이 대부분 다 어려워.
그래서 나온 게 초전도체랑 그래핀 나온 거야.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나머지는 그냥 좀 한번 읽어봐. 그리고 아까 요 그 교과서 그 페이지에 있는 73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13페이지인가? 잠깐만. 거기 75페이지에 뭐 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신소재겠지. 그때 당시에 따지면 석기 시대에 있는데 갑자기 청동이 발견이 됐어. 그러면 그것도 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한테는 신소재인 거야. 우리한테는 뭐 이미 신소재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식의 다양한 신소재들이 발견되면서 역사가 발전돼 왔다. 그런 얘기들이었고. 그래서 그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볼게. 특정 온도. 이 특정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한다고 했어. 그 임계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항이 빵이 되는, 완전히 빵이 되는 건 아니고 거의 0이 돼. 그래서 그런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초전도체라고 한다. 2번 그래핀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요거 그 책에 있어. 교과서 어디 있냐면 어디 있냐 하면 그래핀 나온 쪽에 있어. 그래핀 나온 쪽. 교과서 그 73페이지에 그 소재로 사용되는 거 그거 얘기해주면 돼. 굳이 여기 교과서에 요 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 웨어러블, 기계, 휴대전화, 전화, 종이, 전도품 뭐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그래서 신소재 얘기 나눠봤어. 그래핀 그리고 초전도체 그리고 여러 다른 신소재들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게 요 단원의 핵심이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단한 마무리 문제 좀 풀 거고 그거에다가 이제 다음에 역학 파트 좀 나가볼게.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부터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야. 딱 50분 맞췄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뭐 질문 있니? 다들 잘 듣고 있었지? 이 부분은 볼 거 별로 없어. 그냥 대충 좀 책 읽어봐. 내가 강조한 부분 좀 보고. 그래서 요거 출석 체크 링크니까 각자 링크 들어가서 학번이랑 이름 쳐주면 될 것 같아. 오늘 수고 많았어. 다들 나가봐도 좋아요. 빠빠. 수고했습니다.